네, 오늘부터 마감 직전부터 마감 직후까지 책임지실 김도현 전문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시계 김도현입니다. 제가 책임이 지나요? 네, 책임 져주세요. 자, 코스피가 2150선에 딱 걸쳐 있는데요.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결론 말씀드리면 못 믿겠죠. 우리나라 시장이 어제 이제 중요한 시점 때문에 말씀 좀 드렸었는데, 사무시장 쪽 위쪽에서 손바뀜이 상당히 크게 나왔다라는 갭자리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피 시장 쪽으로 놓고 보면, 어제 제가 이 얘기를 드렸죠. 아침에 갭상승이 크면 클수록 조심하자라는 표현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이 단기적으로 고점이 지금 형성되었다라는 부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 코스닥 쪽으로 전체를 놓고 본다라면, 지금 코스닥은 이미 이 부분에 갭을 메꿔놓고 추가적인 슈팅이 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코스닥이 지금 현재 차트 모양새으로 봤을 때 위쪽의 상승폭가 실제적으로 2%, 지수의 퍼센트 비율 때 1.5에서 2% 추가를 뚫어내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를 살짝 만들어주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순환매 쪽은 나오긴 했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지금 차익 실현 욕구들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속에 코스피가 제가 이거를 좀 더 찾아내려고 지금 체크 중에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수급의 특징 쪽으로 봤을 때 코스피도 역시 이것이 전 세계 저는 코로나에 잘 대응이 한국이었다면 코스피마저도 이제 1등이 되는 시장으로 오늘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2150을 기준으로 제가 왜 이 얘기를 좀 아끼게 되냐면요. 우리나라는 실제 어제도 살짝 말씀 좀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중요한 자리마다 이렇게 갭돌파 일봉통에서 해주고 난 뒤에요. 2거래일 연속을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2거래를 하지 않고 캔들을 하락 조정을 만들어 놓고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마감에서 수급의 변화가 분명히 나왔고 그것이 연속성으로 나왔다라는 거. 그 다음 또 하나.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미결제 확장 추이가 이제 37만 개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축소가 좀 시작되는, 어제 종가에서 축소되는 거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이 부분과 연결해 본다면 제 기준에서는 저는 추가 하락 밑으로 눌림성으로 추가 하락을 대비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전제조건 기준에서는 미국 시장 기준으로 그다음에 유럽 시장의 기준으로 좀 들어오는데요.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놓고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다시 추가적으로 조금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늘 저가 부분은 분명히 좋은데요. 지금 이제 곧 마감이 될 텐데 마감 위치 보고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장을 놓고 보면 시장이 연속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었죠. 어떤 측면이 있었냐면 잘 볼게요. 코스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보다는 특히 금융투자로 지금 쏠림이 있죠. 매수가. 네. 간략하게 시간상 말씀을 좀 드리면 금융투자 창고는 본인들이 정말 원해서 들어오는 창고가 아니라는 걸 어제 뉴스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접하셨을 겁니다. 즉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매수성이 일부가 있고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공매도 물량에 대한 쇼커버링 매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시장을 정말 본격적으로 땡겨오려는 매수는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에 금융투자의 현물 매수와 함께 선물 시장 잠깐 볼게요. 보시면 금융투자는 현물과 반대로 선물을 팔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오늘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게 종가상에 다시 한번 마이너스, 즉 매도로 전환되는지 그때 미결제 추이 잘 보면 내일 추가적인 연장선상 잘 볼 필요가 있겠고요. 내일 만약 갭 하락 발생이 되면 정말 분명하게 현금 비중을 조금 더 키워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표현을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장에서 제가 시장의 아랫꼬리 부분에서 과연 이것을 2거래일 연속해서 과연 이번에는 정말 만들어낼 것이냐 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첫 번째 시장에서 이 시진핑 주석의 방한 부분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줬죠. 그런 부분에서 LG생활건강을 기초로 해서 실제로 주도를 하면서 화장품들이 동반에 올라왔는데요. 잠깐 볼게요. 재료는 있는데 지금 화장품이 이렇게 박스권에 걸려 있습니다. 즉 고가에서의 기준 캔들 안쪽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오늘 재료를 보면 충분히 요즘 땡겨 올릴 텐데 안 땡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놓고 보면 다시 한번 LG생활건강을 기점으로 트레이딩 기점에 141만 원에서부터 142만 5천 원대 매물이 형성되면 빠져나온다라는 관점으로 시장 동반해서 방어성 순환매가 제한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오늘 사실 셀트리온 3인방에 대한 급등세가 지금 발생이 됐어요. 보시면
이 같은 경우에도 기존 캔들이 여기서 두 개의 병합 캔들이 나왔죠. 그 부분에서 박스권 쪽으로 이렇게 넘어있던 것이 오늘 재료와 기대감으로 뽑아 올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볼 수 있죠. 자, 시장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주축으로 급락이 아니라 제한적인 눌림 조정을 만든다. 그걸 여기서 힌트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급락이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구나 파동이죠. 바이오를 보면.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여기서 기준가 딱 잡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23만 5천 원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홀딩이지만 이탈하면 일단 아무리 장기적인 추세 트레이딩이라고 해도 고가 플레이 이후에는 쉬어간다라고 열어두셔야 될 것 같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이제 삼성 SDI를 가지고 계속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에코프로비엠 가지고도 보시면 여기 지금 꽉 막혔죠. 현재의 모습으로 보면 수급의 전체 시장에 이슈 이벤트까지 놓고 봤을 때는 이것을 뚫어줄 만한 아주 강력한 매물 요 물량들을 다 뚫어줄 만한 주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DI 이어서 2차 전지 쪽 쉬어갈 수 있는 부분 미리미리 노란톡에서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이 부분 대응하면서 2차 전지 쪽은 꼭 좀 수익을 다 챙기고 다시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그 사이에 들어온 수치 보겠습니다. 코스피 2151 그리고 코스닥은 742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결국 54,8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 SK하이닉스는 파란불 하지만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두드러진 강세가 있었다는 점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필식 전문가님, 이렇게 되면 내일 코스피 위주의 또 추가 강세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전략 종목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놓고 판단을 해봤을 때 시가총액 상위권 쪽으로 쏠림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필두로 해서 올라갔죠. 그런데 이 지수의 위치를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 이렇게 코스피 쪽의 이 부분에 이제 코스닥은 이미 이 부분들을 다 뛰어넘었고요. 그런 상태로 여기 올랐을 때 꽉 채우면서 빠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의 흐름을 놓고 보면 자, 종가가 꽉 차서 끝나죠. 앞에서 조금은 어렵지만 금융투자의 현물 매수와 외국인들의 선물 부분,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 선물을 매도하고 미래를 매도하고 현재에 있는 싸져 있었던 것이 이제 고가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매수를 잡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수급이 보이는 대로만 믿고 따라가게 되면 여기서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따라가는 타이밍이 분명히 아니다. 제가 인버스 보유자분들이 워낙 많다라는 소식을 계속 접하고 있기 때문에 타켓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단 우리가 기회를 또 잡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멘트를 아끼게 되는데요. 현재 이 수급은 실제적으로 꽉 채우는 올라오게 해서 따라오게 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물량을 거기서 꽉 받기를 바라는 속임수 패턴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조심 계속하자라고 반복을 좀 드리겠고요. 네, 눌림목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하나 잡고 싶은 거는 과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정확히 나올 때 이 프로그램 쪽에서 코스피 우리 앵커님께서 여쭈셨다면 비차익 쪽 프로그램이 연기금이 주도해서 매도가 확산되는지 분명히 좀 보겠고요. 저는 그러면 시장이 눌리는데 뭘 해야 될지 고민이 되죠. 전체가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전 지주사에 계속 집중을 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종목의 시간 관계상 참 RT를 잘 못 써요. 제가 런닝타임을 잘 못 쓰는데요. HS홀딩스를 얘기를 드리면서 어떤 얘기를 드렸죠? 바로 눌림목을 매수를 잡고 그리고 지주사에 집중하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지주사, 내일 계열사, 우량한 계열사들을 갖고 있는 바스켓 종목을 사자, 지주사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한 그 틈새 쪽에서 우선주, 네, 본주 말고 땡땡,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삼성전자 우라고 써있는 우선주에 좀 집중을,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우선주들로 본주보다는 우선주들로 매매 트레이닝을 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 조금 집중해보고 싶은 것은 어제 말씀을 못 드렸던 자동차 부품 중에 하나, 네, 만도 같은 경우 요건 좀 호흡이 필요하겠죠. 어제 급하게 올라왔던 부품주들 그러니까 눌려야겠죠. 그러면 우리 눌림목에서 매수 잡는다. 아직 파동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라는 관점으로 보겠고요. 그리고 금호석유, 네, 금호석유 역시 지금 매물 소화 중이죠. 그렇죠? 그리고 먼저 파동을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가져가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이미 수익 중이시긴 한데 우리가 실제 시진핑
강한 부분에 대한 내용 관련돼서 역시 지수 성격인 휠라홀딩스 계속해서 매수타임 잡자, 눌림목 잡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 제시 세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도, 금호석유, 휠라홀딩스까지 챙겨보면서 내일장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김도현 전문가였습니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